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게 힘들고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힘들고 그런 경계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원장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린이집 하시면서? 그냥 그게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이미지가 내가 하는 일에 그런 게, 왜냐면 저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수염을 길렀거든요. 수염을 계속 기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수염이 나는 남자들은 좀 수염을 길러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강연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내 강의를 안 듣고 계속 수염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하는 일에 되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또 깎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원장님이 했었던 생각하고, 나는 좀 나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못하나? 근데 그러면 나는 뭐가 최우선의 가치인가? 어떤 내 일의 성과인가? 아니면 뭐 내 이미지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협점으로, 그래서 이제 제주에 가면 일단 수염을 기르는 것 같아요. 사실 기르는 게 아니죠. 안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의 그런 생각을 기른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걸 커팅하지 않은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거 해보고 싶다,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빨간 구두를 신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원에 들어가면 원장님 왜 저는 빨간 구두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장님 왜 살쪘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원장님 왜 빨간 구두를 신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틀이 제가 그냥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디오스타에서 똑같은 질문을 박나래 씨가 해요. 이제 서로 고민을 질문하는 시간이었는데 박나래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했냐면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원래 19금이나 이런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는 그런 유머를 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막 몸매도 막 이런 춤 추고 막 이랬는데, 근데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고 대상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 자기의 그 히트 쳤던 캐릭터하고 너무 반대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박나래 씨의 눈빛을 봤거든요. 나래 씨 눈빛을 보면 이미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 행동은 전에랑 똑같이 해야 그게 역설적이지만 훨씬 더 현대인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갈 것 같다. 근데 나래 씨가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를, 그게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전에 신부님하고 개인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신부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음성이요. 그래서 신부님 왜 그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이게 너무 심해서 제가 강론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그만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평상시로 이렇게 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성은 편안하게 해야지 그 말의 힘이 이렇게 통과되거든요. 근데 지금 음성에서 힘을 줘버렸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음성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경건하게 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한국이 유교나 그런 주의로 그 경건과 권위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면 남자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또 여자면 여자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권위나 경건에 대한 또 이게 있어요. 유교주의적. 근데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거기에 있지만 아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옷에서 만약에 구체적인 걸로 본다면 뭐 시계를 하나 했는데 시계의 컬러가, 밴드의 컬러가 붉은색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진주 귀걸이 하지 말고 이 톤이지만 뭔가 살짝 그거를 주는 그 묘미의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옷으로도. 그래도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허용이 되면 조그만한 반지로, 조그만한 컬러로, 조그만한 가방의 그 무엇으로 그렇게 가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원장님 미쳤어요. 진짜 와사비색 그냥 구두를 하셨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원장님 되게 봄 같으세요. 이럴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수염 길어도 강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만 너무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미 허용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교육에 대한 되게 좋은 의식과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그런 살짝의 그런 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보다. 나도 건강하고 상대방에게도 캐릭터가 되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 자체가 여자들을 그 틀에 아예 딱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직업의 틀,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있으신 거예요. 여성의 틀, 교육이라는 직업의 틀. 그리고 또 원래 착한 사람. 왜냐하면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로페셔널한 프로의식. 그러니까 이게 막 4개, 5개가 사방이 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전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다. 물고기는 뭐죠? 아니,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다. 틀렸어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고래는 뭐죠? 포유류. 고래는 어떻게 해야 살죠? 숨을 쉬러 한번 올라야 살아요. 핵잠수함을 잡는 방법하고 고래를 잡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거든요. 공통점이거든요.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핵잠수함이 6개월 동안 밑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2가지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핵연료여서 사실은 평생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2가지에서 다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식량 때문에 올라가야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고래가 엄청 밑에까지 들어가지만 고래는 숨을 참고 있는 거지 걔는 거기서 숨을 쉬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람은 참아야 할 때와 숨을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 참아야 할 때인지. 참기만 해서 이제 안 참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클럽을 가신다든지 뭐 갑자기 화가 나서 좀 비싼 물건을 사신다든지 갑자기 누구한테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나에 대한 원망이 생겨서 나를 버린다든지 나에게 큰 보상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육지에 살면 안 되고요. 고래는 여전히 바다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숨을 쉬어야죠. 근데 그 숨이 원장님의 숨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언제 숨 쉬나.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그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원하니? 라고 말할 때 전 이걸 원합니다. 이게 별로 없죠. 그냥 식당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뭐 시킬까? 뭐라고 해요? 아무거나 시켜. 그리고 아무거나 시키잖아. 야, 왜 이런 거지 같은 거 시켰어? 야, 좀 맛있는 거 딱딱 시켜야지. 왜? 아니, 지가 삶의 주문을 아무거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미국 사람들 뭐 햄버거 시킬 때도 막 그러잖아요. 피클은 빼주시고요. 고기는 뭐 반만 익혀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것도 다 받아 적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뭐 드릴까요? 여기 뭐 이 가게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뭐 좀 많이 시키나요?
옷 사러 갔을 때도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저기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되어서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없이 분위기에 맞춰서 살라고 하다 보니 성과는 좀 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참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숨이 다했다는 걸 느끼면 서서히 올라와서 다시 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시간은 짧고 사람의 존재는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삶도 가꾸고 후회를 덜할, 그러니까 그 후회를 덜 한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저한테 오토바이를 사게 하셨던 그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땄어요. 좀 큰 오토바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오토바이 많이 사라고 했어. 많이 샀잖아.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야, 차라리 빨리 사서 용서를 받아. 그냥 그게 훨씬 더 빨라. 근데 그게 툭 던지는 말인데 그냥 눈을 확 찌르는 느낌인 거예요.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누구 말대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곱상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실수도 안 하고 싶고 실패도 안 하고 싶고 리스크도 정말 작게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도해봐서 시도했는데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얻는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오직 실수하고 실패한 자만이 얻는. 그리고 시도해서 뭔가를 거둬본 자만이 갖는 삶의 그 영혼의 엑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혼의 엑기스가 없으면 40에서 50 사이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럽게 재미없는 시절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더럽게 재미없다 진짜 사는 거. 왜냐하면 한 20년 하면 어느 분야이든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너무 많고 이미 그 관성이 나를 돌려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삶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의무나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미 영혼의 엑기스가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상으로 그 세월을 때우기 시작하고. 근데 보상은 진짜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딱 요거 하나만 이야기 소개하고 마칠게요. BBC에 그 홈스테이 인 런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되게 문맹의 혜택을 없는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네가 런던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영국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주민 3, 4명이. 족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그 언더웨어 있잖아요. 그 패션의 끝에 있는, 여기서 더 가면 패션이 될 수 없는 이제 꽃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뭐 그런 패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인가 거기에 영국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을 해가지고 그 섬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네가 보기에서는 엄청 큰 쇳덩어리가 엄청 큰 소리를 내고 자기네 섬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이 자기네한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영국 조종사가 나온 거예요. 불시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되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 사람은 거기서 죽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네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사람네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BBC가 그거를
이 사람네한테 영어 할 줄 아는 한 명 젊은 원주민하고 섞어서 영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조금 중산층 잘 사는 돼지 사육하는 이런 농가에 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막 물어봐요. 영국 아줌마가 돈이 많으니까 접시도 이렇게 쫙 있고 설거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설거지 도와줘요. 설거지가 되게 많아요. 잘 사는 집이니까. 막 디저트용 접시도 있고 뭐 스프 접시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30분 일하더니 좀 입이 나와요.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설거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요. 이 아줌마한테, 영국 아줌마한테. 그때 아줌마가 우리는 부자고 접시가 많고 이거는 되게 로얄 그 비싼 접시니까 되게 조심히 깨지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다고 서로 짓다 말까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의미잖아요. 저 영국 여자는 뭐가 되게 많다고요? 접시가 너무 많다. 그게 보통은 다 자랑거리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은 아저씨를 도와줘서 일을 해요. 돼지, 이렇게 이런 틀 안에 돼지를 이렇게 딱 두면 뒤에서 꼬리를 열고 정자가 들어가 있는 튜브를 싹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하고 뒤에 앞뒤 착착 채우고 꼬리 놓고 탁 튜브 놓고 그리고 돼지 나가고 또 이렇게 쫙쫙 와요. 돼지를 되게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거 돼지 수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수태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물어봐요. 이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무슨 수태지의 즐거움을 왜 찾아요, 여기서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 아저씨가 우리는 수태지의 즐거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농장이 되게 크고 이걸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무시해요. 얼토당토 안 한 말이니까 수태지의 즐거움이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에 이걸 끝나고 마지막 날에 마을 언덕, 이렇게 마을 회관 같은 데서 모여서 이 사람네가 자기네 전통춤을 춰줘요. 여러분, 저희는 남태평양에 살고 여러분은 영국에 삽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전통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친 듯한 반전인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들처럼. 그게 전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되게 젊었을 때부터 말을 잘했고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줬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됐기도 했고 그렇지만 내 삶은 그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행복이 뭐야? 막 이렇게. 뭐야? 뭐를 행복으로 정의할 거야? 이걸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되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 알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그냥 자기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쯤 제가 느꼈던 건 나는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나는 즐거운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눈이 슬퍼 보인다고 하거나 나 저 사람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말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요? 들켰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 여행을 시작한 최초는 7년 전, 7, 8년 전이고요.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그 타임 테이블에서 실행에 옮긴 건 한 1년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년의 시도를 했지만 처음엔 돈이 아까웠고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돈이 아깝거나 겁이 나는 시점은 넘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고 그렇지만 뒤로 돌아가긴 싫고 그것만 해도 고마운 것 같아요. 전에는 안 되면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 되면 전에 살던 패턴으로 다시 간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 조금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그 과정을 다 지나신 거네요. 이제 정착을. 근데 지금은 정착을 그냥 나무만 그 땅에다가 심어 놓은 상태 같고요. 그 뿌리가 흙으로 완전히 내려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강연이 여러 개 캔슬되어서 이제 서울에서 또 제일 많이 한 건 또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서울에서 이 여유가 있어서 막 조깅을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또 조깅 하려고 했는데 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고 또 그래서 근데 이런 건 하죠. 조깅에 필요한 운동복은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의 본질 앞에선 자꾸 이러한 저러한 일로 머뭇거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럼으로써 그 실체 앞에 조금이라도 가보고자 하는 어색한 시도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게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뭐 결론적인 제 소개는 한 번에 분명히 되지 않지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페이를 하시고 여기 올 만큼 어떤 분은 저를 알고 오셨던 분도 있고 모르고 오셨던 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저를 알고 수강 신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호감이 있고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최소한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되게 저는 제 스스로 되게 약해 보이는 거죠. 막 어마무시한 용기가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그 어색함을 건너기를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같이 또 건넜으면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또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아요. 같이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 같이 한번 건너보자. 넘어야 할 그 산이라면 안 되면 좀 쉬었다 가고 뭐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하고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세션으로 또 개인의 코칭도 필요하면 또 더 디테일하게 받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고맙게 종종 왕왕 좋아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어떤 딱 제 삶에 어떤 그걸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뭐 고맙죠. 그래서 고맙고 뭐 이런 만남도 고맙고 아무튼 감사하고 혹시나 여행을 떠나시려고 마음에 그게 되신 분들은 저는 좋은 길라잡이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여행을 떠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자기 삶의 그 여행을.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그 성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반드시 여행자만이 자기 삶에 알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0이 넘어서는 그 재미를 알지 못하면 이제 점점 그냥 얼굴이나 영혼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굳은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덜 재미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삶을 실험해 보는 것이 네, 좋습니다.